은실장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jagabal전.com zagavarzeon.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lation fills all space inside when my eyes meet your eyes. Yellow leaves kissed by the breeze rain down on me. All thought retreats into silence sweetly, completing you and me. Drinking the sight of the winter light, all comes to life.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동차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일단 뭐 약간 잠정적으로 언젠가 구매 대상자이긴 한데 예. 자동차를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늘어나고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차를 절대 사면 안 되겠다는. 서울에선 차를 사지 말고 카쉐어링 서비스를 좀 쓰는 게 어떤가. 그렇지. 근데 진짜 뭐 전 세계 어디나 대도시면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진짜 차가 문제긴 하나요. 제가 차를 왜 샀냐면 네. 2011년 차를 샀거든요. 네. 근데 차를 사기 전에 할부는 다 갚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택시를 엄청 많이 타고 다녔어요. 아, 진짜요? 택시비가 6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 보고 택시비가 그 이 돈이면 차를 사야겠다. 차를 샀어요. 네. 근데 6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 한 달에. 차 유지비, 뭐 할부, 뭐 그치. 이런 거. 그리고 다 해서- 그런다고 택시를 안 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택시 타고 다니세요. 택시. 네, 자, 여러분 택시를 타십시오. 거지 발사기 같은 택시가 좀 많지만. 카카오 택시라는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차 사지 마세요. 네. 아무튼 뭐 언젠가 저는 누차 말하지만 제 꿈의 차는 꿈의 차를 살 수 있을 때 저는 살 생각이기 때문에. 네. 네. 꿈의 차가 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요. 무슨 전기차? 레이 전기차도 살수 연구차 있잖아요. 아니었어? 전 연구차라니. 아니었어? 연구차. 영원히 꿈꾸면서 가는 차. 그건 줄 알았지. 뒷좌석에 누웠다고 가는 차. 어. 아니 뭐 전기차 비싼 거. 테슬라. 네. 그러니까 그걸 해서 기사 끌고 다닐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 기사로. 이번 생엔 힘들겠네요. 아니 뭐 살 수도 있지. 한 80쯤에. 80쯤에. 저는 느긋하게 사는 사람이니까요. 네. 네. 얼마 안 남았어 80.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번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 얘기하기 전에 네. 돈 들어가는 거를 한번 적어 봅시다. 우리가 차계부라고 하잖아요. 그 아침이란다. 매달 초에 차에 이제 들어가는. 매달 초에 이제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저번 달에 어떤 들어갔나 네. 저번 때 가계부 이런 거 적잖아요. 네네. 용돈기입장 적듯이 네. 가계부 앱도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차계부 실제 차를 쓰시는 분들은 차계부를 많이 써요. 차계부 많이 쓰세요. 근데 차계부를 왜 쓰냐면 차계부를 쓰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예. 내 차의 연비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차에 실제로 내가 몇 킬로를 타는데 네.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가. 네, 이것들을 통계로 내서 네. 이제 많이 쓰시는데 차계부 앱들도 금연 앱이랑 비슷하게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진짜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쓸만한 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 예쁘고 편한 앱은 없고 네. 뭔가 불편하고 정확하지만 안 예쁜 앱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기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냥 정확히 볼 수 있으면 땡인 카테고리 중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계부를 보통 어떻게 쓰시냐면 그냥 종이에다 쓰세요. 차라리. 차에 그냥 노트랑 펜 네. 놓고 그냥 주유할 때마다 그냥 쓰고 네. 왜냐면 주유할 때 핸드폰 꺼내고 어쩌고 난리치는 것도 귀찮으니까. 네네네. 왜냐면 거기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리터당 얼마고 네. 그리고 내가 주유한 금액이 얼마고 아니면 내가 몇 리터를 넣고 네. 그리고 현재 차량의 그 총 누적 주행 거리가 얼마고 그런 네. 걸 다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래야 연비가 계산이 되니까. 아니 차계부의 그러니까 목적은 가계부랑 다르게 그
수익이나 지출을 계산하는 게 주 목적이보다는 음. 그냥 기름을 얼마 넣은 대비 내가 몇 킬로를 다니고 있구나가 핵심인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것도 네. 차계부의 기능 중 하나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차에 얼마를 썼나 기록하는 역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 그래도 귀찮은 영역인데 네네. 이거에 안 예쁘면 쓰기가 점점 싫어질 거 그러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그래도 아, 귀찮은데 이 좀 사람의 아이덴티티인 거지 그거는. 그치. 아니 팟빵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네. 디자인도 예쁜 앱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전 그 댓글을 보고 뿌듯했어요, 뿌듯했어. 나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그 내가 아무리 말을 떠듬어도 나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그럴 수 댓글 있지. 달아보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이제 차계부가 정확하게만 하면 된다라는 네. 분들에게는 뭐 사실 쓸모없는 앱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차계부가 그렇게 안 예쁜데도 불구하고 유료 앱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앱은 무료 앱이거든요. 음. 마카롱이라는 앱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전혀 차계부와 상관없는 이름이네. 마이카롱. 오. 마이카 뭐요? 이 친구보다 마이카롱. 롱. 길게 어. 내 차가 길다. 네. 오래 쓸 수 있게. 네. 그래요. 그래서 마카롱을 처음에 키면 네. 앱이 다른 차계부랑 다르게 되게 깔끔하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앱 전체적으로 이름도 그렇지만 좀 약간 귀여운 느낌이고요. 그 색깔 톤 자체가 좀 되게 귀엽게 되어 있고 마카롱이네요. 안드로이드 앱의 디자인 철학인 메테리얼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iOS, 안드로이드 둘 다 적용을 해놨는데 똑같이 동시에. 되게 앱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깔끔해요. 잘 했네요. 그럼 어. 디자인이 잘 돼 있다는 뜻이네요. 진짜로.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앱을 딱 처음 시작을 하면 내 차의 애칭을 적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음. 붕붕이 이런 것처럼. 붕붕이 제 차 같은 경우는 두유인데 네. 왜냐면 차가 약간 헐, 누리끼리 해가지고 때 타서 그런 거 아니야? 원래 흰색이었는데. 아닙니다. 원래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었어요. 아, 그래요? 미숫가루를 하려다가 두유로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두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내 차가 뭔지 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뿐만 아니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이걸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좋네요. 오토바이도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 그 적을 수 있는 게 주행 거리, 네. 그다음에 주유 기록, 정비 기록, 네.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모든 기록 지출은 이제 항목을 만들어서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행 거리랑 주유 기록을 분석해가지고 네. 연비를 분석하는 기능도 들어 있고요. 예. 그리고 마카롱이 좀 인기를 얻게 된 게 네. 이 연비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차종을 쓰는 사람들끼리 공유를 한다는 건가요? 보통 요새는 뭐 네이버 카페도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네. 페이스북 그룹으로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닝 사용자 모임, 뭐 아니면 음. 크루즈 사용자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모이는데 네. 거기다가 제 연비를 저 이번 주에는 연비가 얼마큼 나왔다. 아니면 어디서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이 싸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주유 기록을 넣을 때 다른 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리터에 얼마 이런 식으로만 그쵸. 적어요. 네네. 근데 여기는 자동으로 내가 이걸 입력하는 시점에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찍어줍니다. 그럼 어디서 진짜요? 기름을 넣는지까지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 기름 넣기 전에 이미 앱을 키면서 주유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기름을 넣는 동안 키는 거죠. 주행 중에 핸드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유소를 찍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거기 있으면 거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내가 거기 서 있으면 똑띠하네. 금액도 연동이 돼요? 네. 연동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겠죠. 거의 다 네.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를 벗어난 내가 입력을 했는다. 사실 누가 기름 넣을 때 핸드폰으로 그거 하고 있습니까? 맞아. 그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문자가 문자가 오죠.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문자를 기반으로 그냥 현재 공시된 기름값이랑 매칭해서 자동으로 들어가요. 좋다 그거는. 그러면 사실 차계부를 쓰는 이유가 기름값 적기 위해 쓰는 건데 네네. 그걸 적음으로써 놓치는 놓치는 일이 일이 없게 없겠네요. 되겠죠. 근데 iOS에서는 아쉬운 게 이게 안 돼요. 어쩔 수 그렇겠죠. 없이 안 되는 뭐 거고 그거는 어쩔 수 복사를 해서 없지만. 넣는 것도 안 되고 음. 좀 아쉽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주유소를 넣는다거나 주유소를 입력한다거나 지난다거나, 네. 아니면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뭐 엔진 오일을 간다거나 네. 뭐 미션 오일을 간다거나 이러면 이 정비소에 대한 정보도 자동으로 땡겨와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갔고 이게 몇 번째 방문이다라는 것까지 다 기록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아까 얘기했던 뭐 연간 통계나 월간 통계, 뭐 연비 네.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수치상 맞춰서 계산을 하나요? 그렇죠.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유 기록을 입력할 때 거의 그 차량의 총 주행 거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네. 이것도 이제 자동차에 따라서 총 주행 거리를 입력할 건지 네. 아니면 이번에 달린 거리를 입력할 건지 네네. 이런 것들에 다 돼서 어. 실제 주행 거리랑 연동이 되면 연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차계부라는 게 사실 뭐 가계부처럼 계속 써야
그게 효율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못해도 한두 달은 써야지 뭐가 나올 텐데. 그렇죠. 이게 마카롱이 좋은 게 2번만 주유 기록을 입력하면 바로 연비가 나와요. 실제 그 자동차에 표시되는 연비는 네네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확할 수가 없고 그게 왜냐면 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잖아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실제로 왜 그게 안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왜 안 원래 맞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걔네들이 그 테스트를 하는 환경이 일반적인 도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연비는 계속 악셀을 밟았다 뗐다 음. 밟았다 뗐다 이렇게 운전을 하면 연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어쨌든 그걸 계산해 준다는 거를 또 방금 말한 것처럼 2번만 넣어도 일단 뭐 보상 심리처럼 눈앞에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계속 쓰게 만들겠네요. 뭐 네. 그거 아니라서 앱이 예쁘니까 계속 쓰게 돼요. 그건 당신의 취향입니다. 아 진짜라니까. 다른 차기부 앱들을 보세요. 쓰레기 같습니다 진짜. 아 또 한꺼번에 다른 차계부들을 네, 매도하는. 이건 자가 발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왕드 그 마카롱 같은 경우에 수익 모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광고가 아닐까 싶어요. 광고가 있어요, 있기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쓰면서 광고를 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 차라리 일단 사용자를 확보한 다음에.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광고가. 근데 지금 마카롱처럼 광고가 없어도 예. 네. 사용자를 확보만 한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광고 넣을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얘는 저는 광고보다 네. 오히려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모델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예를 들어서 뭐 근처에 주유소 알려줄 때만 해도 뭐 그런 것만 근처에 해도 더 되고. 저렴한 주유소를 한 개만 알려줘도 음. 더 그럴 테고. 광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내 운전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뭐 정비소나 이런 걸 추천해 줄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고. 있고. 아무튼 뭐 이거는 굳이 그 지금 보니까 나름 신생 앱인 것 같네요. 딱 봐도 신선해 보이죠.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서비스인가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나왔던 걸로. 아. 그러면 뭐 금방 이제 수익 찾아가겠네요. 나왔다 빨리 없어졌다 그럴 수도 빨리 이제 차계부를 쓰실 분들은 이 안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있고. 예. 추천드려 봅니다. 네. 차계부는 참 어렵네요. 차계부도 써야 되고요. 가계부도 잘 못 쓰고 있는데요. 차계부는 네. 차 사고 한 3달 정도는 꾸준히 써요. 아 그래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귀찮아지지. 네. 그렇구나. 그럼 연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연비가 떨어지는 시점부터 차계부를 안 쓰기 시작해요. 보고 싶지 않거든 더 이상. 자동차 길들이기라는 걸 하는데 처음에 하면 예. 한 2,000km 정도까지는 1,000km? 뭐 이 정도까지는 살살 당겨요. 왜냐면 자동차 안에 아직 덜 마모된 부분들이 이제 엔진 안에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런 길들이기라고 하는데 그걸 RPM을 되게 낮게 쓰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나면 이제 셀을 밟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세르브 없는데요. 그러면 남쪽 그러지 사투리가 마십시오. 잠깐 나왔던 것 같네요. 그렇게 밟지 마십시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연비를 안 쓰게 되는 거죠. 아. 연비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유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더 신경 안 쓰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나니까 괜찮아요. 그렇군요. 우리는 하나. 넘어갈까요? 다음번 그러면 자동차와 관련된 매체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세차도 하죠. 그렇죠. 세차를 씻어야지. 하죠. 네. 굳이 안 씻어도 되지만 눈이 오면 씻어야 돼요. 눈이 오면 씻겨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착각인가요? 그게 딱 우리 눈이 일반적으로 비나 눈이 오면 다 씻겨 다 나갈 씻겨 거라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네. 차를 사기 전에는 네.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는 순간 하늘에서 똥가루가 내린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요, 저 운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그리고- 운전병이었거든요. 차를 뭐야 두 개 다 있어 군대에서 차를. 그렇기 때문에 전 되게 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딱 차를 사는 네.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쌍욕이 나옵니다. 쌍욕이. 아 그래요? 일단은 차가 더러워지고 네. 둘째는 도로가 더러워지고 네. 셋째로 도로가 막힙니다. 눈이 세 가지가 다 있구나. 비가 오는 거는 뭐 그냥 괜찮은데 근데 안 씻게 내려가요. 아 그래. 오히려 더 더러워져요? 비가 오면 그걸 다 닦아줘야 되는데 음. 만약에 비가 오면 빗물을 다 닦아주면 뭐 빗물이 안 생길 텐데 네네네. 빗물 자국이 얼룩이 붙는다. 얼룩이 다 생겨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그리고 빗물이 요새는 깨끗한 빗물이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씻겨서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러겠죠. 하늘을 씻어주나요? 그래서 차가 다 오히려 더러워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나 눈이 오면 이제 세차를 우리가 한 번씩 맡기죠. 그래요. 아니면 세차를 하면 비나 눈이 오거나. 기우제. 그 뭐 세차장은 사실 가격대가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동 세차 같은 경우도 있고. 자동 세차는 안 하시는 분들 말해요. 자기 철학에 따라서 나는 자동 세차를 한다 안 한다가 있는데 네네네네. 이거는 자동차의 차량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음. 내가 차를 산 지 1년 이내면 절대 자동 세차 안 돌리고 왜요? 비싸요? 아니 망가져요 차가? 그 자동 세차 같은 경우에는 네. 자동 세차는
그 다 주유, 똑같은 주유소 거 뒤에 같아. 붙어 있는 그거. 이게 왜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네. 그걸 모든 다 그 트럭도 그걸 싣고 음. 뭐 고급 스포츠카도 그걸 들어갈 거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차량 네네. 형태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다른 트럭에 묻어 있던 모래나 그런 것들이 내 차에 와서 튀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네네. 그리고 차를 손으로 세차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네. 셀프로 세차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네. 유리 닦는 수건 다르고 본넷 닦는 수건 다르고 바퀴 닦는 수건 다르고 천장 네. 닦는 수건 다르고 유리 닦는 다 달라요. 지 몸뚱이를 하나로 닦으면서 근데 자동차 차는 뭐 바퀴고 뭐가 다 하나로 닦잖아. 그러니까 바퀴에 묻어 있던 모래가 튀어서 내 차에 다시 튀고 뭐 이런 게 그래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압도 세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냥 자동차 차를 그러니까 왠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저기 뭐야 싸니까 그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싸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 한국인의 심리 모릅니까? 아, 약간. 일단 저는- 싸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저는 차 사고 1년 동안에 진짜 자동차 차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한겨울에도 손세차했거든요. 이야. 근데 이제 2년 차가 되면서 자동차 집 앞에 2,000원짜리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넣어요. 완전 세차를 안 해. 맞아. 세차를 거의 안 하게 되고요. 음. 아무튼 근데 세차는 이제 거의 필수잖아요. 진짜 차가 내 차는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죠. 차가 아무리 내가 차를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 해도 그렇죠. 세차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 나갈 때 차가 들어오면 약간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야 알죠. 안에 있으니까 나는. 네. 지금 나도 안에 있으니까. 아, 그치. 네. 근데 탈 때 문 열 때 좀 기분 나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타고 네. 그런 게 있죠. 에이씨 이러면서 아무튼. 네, 그래서 세차 이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주차도 예약하는 시대에 세차도 예약하는 시대가 왔어요. 네네. 그래서 차를 세차하는 것도 귀찮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인데 겨울이 되면 더 많이 신경이 쓰이고 세차를 좀 자주 하게 돼요. 그래요? 눈이 아, 붙으면 눈이 이제, 붙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해 주는 서비스인데 이름은 페달링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겨울에는 세차비가 할증이 붙나요? 아니요, 그런 건 성수기라서? 뜨거운 물로 세차하는 데가 있는데 거긴 비싸요. 아 그래요? 네. 뜨거운 물로 세차하는 거? 네, 근데 그거는 뭐 온천이야? 자동차도 온천해주네. 때를 불려주잖아. 사람도 못하는데. 때를 지금. 불려준다고? 때를 불려주잖아. 아, 그 불긴 불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페달링이라는 서비스인데 이건 2015년에 런칭한 국내 서비스인데요. 네네. 이제 세차 서비스가 좀 꽤 있었는데 페달링은 좀 여러 가지로 특이한 서비스예요. 첫 번째로 세차를 와서 해줍니다. 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와서 해주고 네네네. 두 번째로 자전거를 타고 와서 합니다. 그래서 페달링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이 페달링이에요. 왜 하필 자전거를? 그러니까. 자, 우리 약간 자동차 타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약간 친환경을 표방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친환경처럼. 그럼 그 세차 도구를 다 싣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야? 자, 세 번째 특이점은요. 네. 우리가 굉장히 말한 것처럼 물통이며 뭐 이거 다 싣고 올 거잖아요. 그 페달링에서 개발한 물 없이 세차하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건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네네. 그 물 없이 세차하는 거는 좀 되게 데일리로 세차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보편적인. 보편적으로 거군요. 나와 있는 건데 네네네. 페달링인 걸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페달링은 아직 앱은 없고 네. 외부로만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어. 도메인은 페달링 이즈인데요. 페달링.is. 어? 네, 이름이 되게 자극적이네요. 네. 아까부터요. 그래서 가격이 되게 싸요. 12,800원이에요. 예. 진짜요? 어디 가든? 네, 서비스 하는 지역에서는? 지금은 서울 내에서만 되고 있고요. 음. 그래서 가격이 12,800 경차랑 승용차까지는 12,800원이고 네. 이제 그 SUV로 넘어가면 2만 원 올라가는데 그래도 네. SUV 치고는 싼 편이거든요. 이 이거를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차량이랑 어디서 받을지를 등록을 해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결제까지 맞춰요. 그러면 페달러랑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요? 페달링은 아직 실내 세차는 안 되거든요. 네네. 겉면만 세차가 되는데 네. 겉면 세차는 그냥 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물을 안 쓰다 보니까 그 실내 주차장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하 쉽게 주차장. 말해 우리 회사에 내가 출근하는 시간대에 차 넣어놓고 네. 맡겨놓으면 퇴근할 때 되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페달링의 특성상 네. 되게 웃긴 게 저희 그 회사 대표님께서 네네네. 차가 되게 커요. 엄청 네. 크잖아요. 네. 근데 SUV다 보니까 뭐 오프로드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한번 페달링을 불렀는데 차가 너무 더러워서 세차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차를 세차를 해야 된다는 것도 네네네. 아니고 차가 더러워 세차를 불렀는데 차가 너무 더러워 세차가 안 된다. 왜냐면 네. 스프레이로만 하다 보니까 안에 뭐 묻은 그러니까 진흙 이런 것들은 못. 일정 한계가 이상은 네. 닦아낼 수가 없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와서 차가 좀 때가 탔다거나 네네. 눈이 와서 때가 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적당히 것들. 좀 더러워지면은. 네, 그냥 일상적인 오염은 네. 이제 페달링으로 커버 가능한 거죠. 예.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세차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 세차를 하면 나오면 흠집이 보여요 눈에. 아 네, 진짜요?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음, 자동 세차 같은 건 차에 흠집이 많은 편이고, 근데 음. 페달링을 와서 해주고 그리고 흠집은 없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네. 이제 뭐 아침에 출근할 때 신청을 하면 저녁에 나갈 땐 깨끗한 차 몰고 나갈 수 있는 음. 거니까 그런 부분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세차가 불가능한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달러를 그 세차해주시는 분을 페달러라고 하는데 네네네. 페달러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게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랬을 거 아니야. 새 페달러는 딱 불러갖고 왔는데 차가 일단 커. 그래서 이러면서 뒤에를 딱 봤는데 막 그 뒷바퀴 뒤쪽에 막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막 진흙 오물이. 구덩이랑 막 이런 붙어 있어. 그러면 딱 이제 폰을 다시 켜가지고 차가 너무 더러워서 세차를 못 하겠습니다. 저거 다시 자전거 타고 가는 거야. 얼마나 짜증날까. 출장비도 안 받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일단 참 참신한 서비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과연 수익성이나 이런 모델이 남을까? 근데 일반적인 그 도심권 생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간히 쓰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손세차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지 않나요? 네, 아예 디테일한 걸로. 와이퍼라고. 네, 지금 있던 것 같은데. 페달링이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와서 해주고 이제 친환경 이런 것들 표방하고 있어서 조금 그 제약 사항이 좀 많은데 와이퍼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건 좀 페달링이랑 정 반대에 있는 서비스인데 뭐 이건 친환경이랑 거리가 좀 멀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세상 쓸 수 있는 모든 세제를 다 끌어다 써서라도 네. 이 차를 깨끗하게 해버리겠어. 이거는 그 사실은 세차 서비스라기보다는 네. 세차장에 대신 갖다 주는 서비스가 더 가까울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그 손세차를 맡길 때 귀찮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손세차를 맡길 때 우리가 손세차장에 가요. 차를 끌고. 네네. 그러면 이 차 세차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면 그 근처에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1시간 있다 가는 거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차가 게. 없으니까 뭐 지금 저희 카페 가서 시간을 네네네. 죽인다거나 뭐 네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페달링은 실내가 안 되지만 손세차를 가면 차가 일단 물을 쓰고 실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완전 반짝반짝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다림이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와이퍼는 이런 기다림조차 좀 이제 없애보고자. 싫다. 네, 해결해 주는 거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웹이랑 앱이 둘 다 존재하고요. 네. 웹이랑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하면 와이퍼에서 기사님이 오세요. 아 드라이버가? 네, 아예? 드라이버가 와서 네네네. 제 차키를 받아서 차를 갖고 세차장으로 가십니다. 음. 근처에 제휴된 와이퍼랑 제휴된 세차장을 가서 네네네네. 차를 맡기고 그 세차 끝나면 그분이 차를 다시 제 주차장에 갖다 놔요. 아 진짜요? 그러면 실내가 깨끗한 세차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비용은 한 24,000원, 비용 자체도 다소 비싸지는 않네요. 그렇게? 경차는 보통 2만 원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승용차도 비싸면 3만 원 아니면 2만 5천 원 이 원래 정도인데 손세차가 어느 정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손세차 가격을 말씀드린 아, 거예요. 네네. 근데 경차가 24,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수수료가 한 4, 5천 원 4,000원 붙는다는 4,5천 원 얘기네요. 붙는데 네. 내가 귀찮은 거를 뭐 대신 해주는 비용이면 커피 한 잔 값 정도니까 아니요 상쇄가 거기다가 되죠. 또 만약에 거기서 1시간 때울 게 아니라 택시 타고 돌아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나는 그리고 다시 차 찾으러 갈 거 생각하면은 훨씬 싼 금액이겠네요.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되게 편리한 서비스임에도 네. 불구하고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차량의 상태가 네. 뭐 비가 와서 더럽다 네. 이러면 뭐 한 일주일에 위클리로 세차하시는 분들은 페달링을 네네네. 쓰시고 네. 그리고 뭐 어디 내가 시골을 갔다 왔는데 차가 완전 개판이 됐어. 네. 차가 진흙탕에만 빠졌다가 왔어. 네. 그러면 이제 와이퍼를 이용해서 한 번쯤 그리고 실내 세차도 되니까 그렇죠. 차는 가만히 난 문 닫았는데 왜 자꾸 먼지가 쌓이나 몰라. 네가 들어오니까 그런지. 저는 차를 굳이 꼭 닦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안 산 사람 입장에서요. 예. 네. 네. 이거 참 갈수록 사지 차를 사지 말아야겠다.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끼얹어주는 이번 주 방송이네요. 네. 전 전기차를 살 건데 전기차도 씻어야지. 이런 것들 씻어야 되나요? 물 들어가면 어떡하죠? 방수 되겠죠. 그런가요? 감수장이야. 감전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따갑다고. 전기차 사시는 네. 전기차 사실 거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필요가 없겠네요. 뭔데요? 기름 거시게 해주는 건가? 네, 주유 가격을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네.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오피넷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오피넷이요? 네, 그게 뭐야? 오피넷은 이제 석유자원공사에서 만든 이제 실주유 거래가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이제
기름 거래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군요. 아니요. 실제로 싼 주유소를 목록 진짜요? 보여줘요. 그냥 그 두바이유라든지 이런 음. 실제 원유에 대한 가격도 나오고요. 음. 그리고 원유에 대한 그 그래프도 나와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떨어지겠다 올라가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 주식처럼 그 기름값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저는 못하지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거 보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네네네. 왜냐하면 기름값이 지금 최하를 찍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기름값? 그 국제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차값도 내려가겠네요. 차값은 오르겠죠.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와, 그래요? 최근 1년간 제일 떨어졌는데요 기름값이. 네, 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100원대 주유소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중고차 한번 사볼까 이럴 때? 다 씻어야 돼. 전기차 산다며. 다 씻어야 돼요. 아 씻어야 되겠네. 아니 중고차를. 제가 차를 2011년만 해도 기름값이 평균적으로 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기름값이 엄청 싸진 거네요. 지금 1,100원이니까 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 싼 주유소 중에서도 네. 제일 싼 주유소를 찾아서 갈 수 있는 서비스를 갈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게 오피넷입니다. 네네. 사이트란 말씀이시죠? 네, 근데 재밌는 게 네. 오피넷이라고 하면 opi.net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opnet.co.kr이에요. 난- 도메인을 못 샀네. 나는 그 op.net 들어갔는데 안 저도 들어가지더라고요. op.net일 줄 알았거든요. 네. 당연히. 저도 그건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opinet.co.kr이에요. OPI네요. 거기다가. 도메인을 진짜 구하기 힘들었나 보다. 그럼 왜 굳이 오피넷으로 했나 몰라. 그러니까 그럼 딴 이름으로 지으면 되지. 근데 오피넷은 칭찬해 줘야 돼요. 왜요? 전국 13,000여 개 주유소에서 실시간 가격을 보여주고 오. 국제 유가, 국내 유가, 평균, 최고가, 최저가 다 보여주고 그 유가에 대한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주유소는 아니지만은 꽤 많은 주유소를 전국의 확보해서 모든 주유소입니다. 모든 주유소예요? 네. 하긴 기름을 전부 다 제공하고 네, 있으니까. 석유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진짜 잘하고 있는 게 API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누구 한 명 개발자가 젊은 사람이 있나 보네요. 네, 그 유료 모델도 있고 무료 모델도 있는데 네네네. 무료 모델만 해도 웬만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API도 유료 무료 나눠서 네, 서비스를 아마 하고 있고. API에서 뭔가 수익 수익을 모델을 창출하고 창출하고 있는 거군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 그 오피넷 그 어플 자체는 네. 예. 그닥 퀄리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이트 자체도 좀 느리고 네. 좀 버벅거리긴 하지만 데이터가 믿을만 하니까 보는 네. 거고 오늘 기름값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안드로이드, iOS 그다음에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기름값을 보는데 보기 편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보기 편하다는 게 단순히 이쁘게 나열됐다는 정도면 안 되고 네. GPS나 위치 정보 기반으로 지금 내 위치랑 뭐 이런 것까지 연동해서 네. 반영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네. 부분들 다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오피넷 사이트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맵피, 티맵 이런 그 웬만한 대중적인 내비게이션들은 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주유소가 뭐 몇 개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최저가라는 것까지 표시가 돼요. 그래요?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최저가. 해당 정보도 오피넷에서 아마 받아오고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 정보까지 다 오피넷 어. 제공을 해주니까 오피넷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군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가짜 석유 파는 곳들이 이제 네네네네.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시도 오피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공시는 오피넷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건 공시만 하고 있고요. 그 가짜 휘발유 파는 것들을 모아놓고 보여주는 사이트는 네. 이제 그냥 구글에다가 가짜 휘발유라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 이름이 없어요. 사이트 이름이 없어서 그냥 가짜 휘발유 뭐 가짜 휘발유 조회.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 휘발유 넣으면은 차가 차가. 갑니다. 차 잘 가요? 차가 잘 가요? 갑니다. 소위 말하는 옛날에 신나 넣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신나가 가짜 휘발유인가요? 뭐가 달라요? 아 그래요? 그 신나는 휘발유가 아니야?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그게 합법인 나라도 있어요. 신나가 대체석 네, 대체 그 연료로 예. 합법인 나라도 있는데 이게 첫째로 환경에 되게 안 좋고요. 그렇죠. 왜냐면 네. 우리가 휘발유는 무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해한 그런 것들이 좀 덜 나오는데 네. 그 신나를 넣으면 일단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일단 그 뭐야 스티로폼 태운 거랑 똑같은 거야. 아 진짜요? 그 신나를 넣은 차는 뒤에서 매연이 시커멓게 나와요. 네. 어. 엔진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엔진. 네, 엔진 그리고 차의 전체적인 수명이 다 떨어집니다. 마모가 심해지고 예. 엔진에 대한 마모가 심해지고요.
이게 차량 팟캐스트가 된 것 같네. 그러네요. 뭐 누군가 잘 아시는 분이 반박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 가짜 휘발유를 파는 것도 걸러줄 수 같이 포함해서 API 써준다는 거죠. 네, 석유공사가 잘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석유공사가 진짜 잘하고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건 뜬금없이 등장한 거벌먼트인데 지금 거벌먼트래.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석유공사가 뜬금없대. 나 의실장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왜 내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벌먼트 것이기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관없는. 정보통신부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석유를 먹든지 뭘 그걸 미래창조과학부만 있으면 되잖아요. 창부만 있으면 되지. 방송통신위원회랑. 석유공사가 있었군요. 네. 그럼 석유를 한 곳에서 제공해 주나 보네. 아니야? 무슨 말하는 거예요? 아니 수입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 석유를. 정유 회사 같은. 네, 정유회사 수입회로죠. 원유를. 원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몰라요. 아유 까만 거 아니야 그거? 저기로에 운전병이었다면서. 운전병인데 저희 드럼통으로 된 것만 받아요. 아 그래요? 네, 드럼통으로 되지 않았을까? 휘발유라고 써 있어요. 아 네. 네, 등유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시커멓게 생겼습니다 원유. 아 원유는요? 네. 뭐내 정유회사 갖고 와서 아스팔트도 만들고. 내 알바입니까? 보급병이 다 해서 주는데. 유류병이 다 해서 주잖아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 때는 아무튼 운전병이었는데 눈 오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그 어차피 의실장은 전기차 살 거니까 뭐 기름값이 얼마든 상관없잖아요. 아니 사실은 전기차를 사고 싶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인 거고. 업데이트 한 번이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를 사고 싶은 욕망은 차를 사고 싶다는 욕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자기기 사고 기기 싶은 거지? 오타쿠가 엄청 큰 기계를 사고 싶다는 것과 좀 비슷한 거야.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랑 그다음에 중고 자동차를 좋다, 사는 좋아. 거에 대한 좋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주에는 뭐 미리 예고할까요? 게스트 분이 한 분 오실 것 같다는. 네, 근데 네. 오실 수 뭐 시간이 바쁘시면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아, 이렇게 네. 말하면 듣고 오겠지. 안 들어도 좌불안석이 돼서라도 오겠지. 귀에 꽂아줘. 네, 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네. 아무튼 저희 자동차 특집을 좀 했는데 이게 저는 사실 걱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긴 재밌는데. 아예 새로운 분야를 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맞아요. 뭐 아예 새로운 자기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어쨌든 저희 자가발전의 모토와 맞춰서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차계부 부분이 좀 참신했네요. 네, 차기 쌈박하네요. 그렇죠. 네. 나는 주차장 앱이 제일 저도 주차장. 쌈박하던데. 주차장 앱은 제가 요새 제일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할아버지가 인터뷰했던 게 충격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아 이거 진짜 자주 써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저희 방송에 나온 거 한번 좀 써보고 블로그, 유튜브 뭐 등등등의 소식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예. 구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11명이. 이야 엄청나네. 이벤트 한번 벌여야겠구만. 언제 100명 넘겨? 언제 100명 넘겨? 한 주에 11명씩이야? 네. 그럼 10주 해야 되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어서 이제 네. 자동차 소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side of the winter light all comes to life with you by my side. Drink to the side of the winter light all comes to life with you by my